오늘 정치권이 크게 흔들린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통령이 통일교 특검을 두고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예외 없이 수사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한 문장은 정치권 전체를 정면으로 겨냥한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번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위 때문이 아닙니다. 방향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을 겨냥한 메시지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깔린 의혹의 구조를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전면전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말이 나옵니다. 통일교 의혹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단순한 종교 논란이 아니라 정치권과의 접점, 후원 구조, 정책 제안이라는 이름의 로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늘 같은 지점에서 멈췄다는 겁니다. 관계자 선에서 정리되거나 정치인은 빠진 채 사건이 마무리되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누가 됐든 어느 진영이든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나오자 가장 먼저 긴장한 쪽은 국민의힘입니다. 왜냐하면 통일교와 관련된 후원 접촉 의혹에서 국민의힘 인사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거론돼 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특검 추진을 언급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치에서는 태도가 메시지를 만듭니다. 특검을 말하면서도 방식, 시기, 조건이 함께 따라붙는 순간 대중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진실규명이 우선인가? 아니면 국면 관리가 우선인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특검은 명분만으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누가 추천권을 갖는지,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 정치적 개입 가능성은 차단되는지가 동시에 제시돼야 신뢰를 얻습니다. 이 부분이 불분명하면 특검은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정쟁의 장치로 보이게 됩니다. 이번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느끼는 부담은 단순한 이미지 문제가 아닙니다. 특검이 실제로 가동될 경우 과거에 묻혀있던 정치자금 흐름과 정책, 로비 의혹이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정치권에 던진 진짜 메시지는 여기 있습니다. 선별적 정의는 끝내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은 이랬습니다. 상대 진영의 의혹은 강하게 요구하고 자기 진영의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루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그 틀을 깨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국민의힘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여당 내부에도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이 실제로 가동되면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모든 의혹이 같은 기준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이번 발언은 방어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택으로 읽힙니다. 이제 시선은 사법부로 옮겨집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결국 사법 시스템과 맞물려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재판 배당, 영장 판단,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불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특검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신뢰 회복의 시험대가 됩니다. 사법부가 독립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독립은 설명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독립은 특권처럼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바로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이번 선택은 매우 부담스러운 카드입니다. 특검은 언제나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건 그만큼 물러설 수 없는 국면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교 특검 논의가 단순히 특정 종교 하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여당 일각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논의하면서 신천지 등 다른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이 발언의 핵심은 종교 그 자체가 아니라 종교라는 외피를 쓴 조직이 정치권에 개입해 공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구조에 대한 경고입니다. 종교는 공동선을 향할 때 사회적 신뢰를 얻습니다. 그러나 정치 권력과 결합해 로비와 압박의 수단으로 작동하는 순간 그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질서의 문제가 됩니다. 이번 특검 논의가 갖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흔드는 범죄를 기존의 관행적 재판 구조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국회의 정치적 판단이 담긴 선언에 가깝습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재판 배당의 공정성, 특정 재판부로 사건이 몰리는 구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여온 사법 불신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입니다. 필리버스터라는 합법적 수단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방식이 국회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헌법이 요구하는 중립성과 연속성을 지켜야 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도 회의 진행을 둘러싼 반복적인 사회 거부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회 운영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특검과 사법개혁이 문제라면 왜 국회를 멈춰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하는가? 정치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방식이 국민의 일상과 헌법 질서를 인질로 삼는 순간 그건 정치가 아니라 책임 회피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서 논란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나경원 전 의원으로 모아집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통일교 특검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누구든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에게 향한 질문 앞에서는 말을 멈췄습니다. 천정궁 방문 여부, 통일교와의 접점, 이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대중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합니다. 특검을 요구하는 사람의 태도가 특검의 정당성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여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통일교 특검은 정치 공방의 도구가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정교 분리 원칙을 바로 세우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특검이 필요하다면 왜 질문을 피하는가? 특히 나경원 전 의원처럼 특검을 주장하는 인물이 자신의 의혹 앞에서는 침묵하는 모습은 대중에게 매우 강한 대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태도 역시 겹쳐집니다. 특검에는 찬성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절차 지연과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라기보다 정치적 부담을 관리하려는 선택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왜 특검을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검증에는 가장 소극적인가? 이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통일교 특검 논의는 계속해서 의지의 문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국면은 단순히 법안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교 특검, 내란 전담 재판부, 국회 운영 논란은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권력은 누구의 통제를 받는가? 그리고 그 통제 앞에서 정치와 사법은 얼마나 투명한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어떤 필리버스터도 어떤 절차적 명분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쟁점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특검의 범위와 추천 방식이 얼마나 투명하게 설계되는가. 둘째, 국민의힘이 조건 없는 협조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셋째, 사법부가 정치적 오해를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가.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번 특검 논의는 또 하나의 정치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원칙이 지켜진다면 한국 정치의 오래된 불신 구조를 흔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특정 종교나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그 질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선택되는 방식이 앞으로의 정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차분하고 정확한 정치 해설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